오케이, 오늘은 BP랩의 저스틴 코치를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우리 저번에 초창기 때는 우리 같이 했었다가 이제 좀 바빠지면서 오늘은 게스트로 모셔서 크로스핏 짐에서 한국 최초로 인디비주얼 프로그램 디자인 짐이 됐죠. 한국에선 최초죠. We don't know. 이 OPEX 짐은 I think 최초일 것 같아요. 그런데 there's a lot of individual program design 할 때, 헬스장도 individual program 맞춤 그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아, 그렇긴 I mean, 그렇네. like 100% individual design gym은 뭐 처음일 거. 왜냐면 personal training이랑 그룹 수업이랑 individual design 같이 하는데 아마. Let's just go OPEX gym. 최초 OPEX gym. How about that? Okay. Alright. 최초 오펙스 짐으로 바꾼 저스틴 코치를 모셨습니다. Alright. Thank you. Good to be.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비프랩 운영하고 있고 코칭하고 있는 저스틴이고요. 예전에는 칼로스랑 현준이랑 같이 여기 이 팟캐스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운동도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Yeah, 우선 이 팟캐스트는 저희 it was 저하고 저스틴 같이 핸드폰 가지고 그 리코딩 하고 시작했던 거. That was I think more than 2 years ago. It was 3 years ago. 2019년 저희 그때 코로나 처음에 때잖아요. 코로나 닫았을 때. 그때 이제 팟캐스트 하자고 했던 것도 it was Justin.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너무 뿌듯해요. Oh, thanks, man. Yeah,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Yeah, and you guys have all the 이제 막 이런 화려한 장비도 있고 이런 방도 있고 lighting. So yeah, Yeah. 보기 좋아요, 되게. Thanks, man. Thanks, man. So let's go. Yeah, 자기 소개 했나? 했죠.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let's go. 우선 크로스핏으로 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크로스핏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말해볼게요. Yeah, so 2009년인가 10년에는 저 그냥 그 미국에서 strength and conditioning gym에서 그냥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 클라우스랑도 대충 한 것 같은데 뭐 dumbbell row, 뭐 cable lat pull down, dumbbell bench press 뭐 이런 거 혼자서 하다가 2012년에 이 말에 크로스핏이란 거 알게 되고, and then 몇 개 좀 따라해 보려다가, and then 2013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된 크로스핏 짐에 가서 운동하게 됐고. 그게 RX Methods? No, 2012년에는 제 그 미국의 기숙사 학교에서 이제 로잉 머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니까는 덤벨로 막 하다가 2013년이 분당. 분당 어디요? Avenue 거기 센트널. 크로스핏 분당이 처음이었어요. 크로스핏. 처음에 거기? Oh, really? I didn't know that. RX 거기가 맨 처음인 줄 알았어. 이제 한국 들어와서 크로스핏 분당이 이제 처음 그 크로스핏 짐 경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핏 판교로 갔다가, and then 이제 그 RX 메소드에서 이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CrossFit 분당 했었을 때 it was that really big guy, right? Powerlifter? Yeah, it was that really big guy. 근데 그 사람이 저 코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수업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Wasn't 백민종 there also? 아니 그때 없었어요. Oh, no? 네, Okay. 그때 안 계시고 그 다음에 근데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집 앞에 생겨가지고 바로 옮겼어요. 네. I remember 저희 희우 쌤이랑 말했을 때 희우 쌤이 거기 판교 맞아요. 그때 센티널이었잖아요, right? 네, She used to coach there. 그때 제가 그래서- 고등학생 할 때 나오자 고등학생이었어요. Yeah.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RX 메소드로 이제 코치를 하려고 간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아버님이 아빠가 이제 그 레벨 1을 선물로 줬어요. So, Oh, nice. yeah. 그래서 그거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성년자인데도 RX 메소드에서 인턴 코치를 할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죠. 얼마나 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은 방학이 길잖아요. 막 4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와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아마 거의 다음 날부터 거기서 이제 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장비 들어오면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막 로그에서 다 그때는 시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막 빌드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배우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네. Because I feel like you went to
경기 수원 International School. Yeah.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공부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right? 그런데 고등학교, Yeah, I mean 거기 전에도 2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yeah. Would you graduate in the States? No, 졸업은 경기수원 외국인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은 미국 동부에 있는 기숙사 학교 다녔어요. Gotcha. 왜 그 학교 말고 이제 취업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 그 이제 대학교 다시 갔다 했잖아요. 대학교 때는 비즈니스 이콘, 비즈니스와 경제, 비즈니스 앤 이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부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컨설팅 펌을 다니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제 그때 누나도 이제 컨설팅 펌에서 취직하고. 근데 이제 계획은 없었는데 점점 그냥 크로스핏 그때 이제 크로스핏 레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X 메소드에서 경험 쌓고 방학 때마다 다시 와서 하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 에듀케이션 하는데 그때 관심이 가졌더라고요. Okay. So 그 다시 돌아온 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방학 때 와서 인턴십을 하고. 방학은 Gotcha. 거의 4개월이니까는. Okay. 항상. 예. 그러면 이제 RX Method에서 시작하게 된 거는 언제였어요? 2014년 여름이었어요. How was that? 그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지인이 거기 그 대표님을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 연락했죠, 전화로. And then 학교는 Did you go back? 대학교요? 저 대학교 이제 그 2년 다니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여름 학기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그 크레딧 되는구나. 그 크레딧 따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그때 5월 1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RX 메소드에서 일하면서 고려대학교 다녔어요. 거기 계절학기 다녔어요. Interesting. And then RX Method에서 몇 개월 or 몇 년 있다가 did you decide to because you were doing 그 translation stuff too for CrossFit HQ. 맞아요. 그 RX 메소드에서 총 그 있었던 기간은 2014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중간에 그거 빼고면 2016년 제 짐 오픈하기 바로 직전까지 11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총 기간은 2년 넘은데 실제로 일한 거는 한 1년. 그 internship 그 맞아요. 포함 안 하고. 네. Gotcha. 항상 그 계획은 개인 그 체육관을 여는 게 목표였어요. For you? 아니요. 목표 아니었고 목표가 막 엄청 뚜렷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코칭하면서 사람들 이제 에듀케이션하고 코칭하는 거에 관심이 더 생기니까는 그러면 이제 짐을 열어보자. 지금 그래서 작게 시작했어요. 그때 동업자가 있었거든요. 동업자 그분을 만나서 좋은 기회여서 그 다음에 자리도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작게 시작해서 저희 아빠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대요. 그냥 한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했던 거 원래 가려고 했던 길, 가려고 했던 막 그런 길은 딱 뚜렷하게 없었지만 그 당시에 몇 살이었죠? How old were you? 2016년에 당시에 21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원래 저 빠른 년생인데 빠른 년생 그런 거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냥 빠른 아니에요. 21살. And I remember 그 CrossFit Journal에서 그 저스틴 나왔던 것도 한 저도 봤어요. 최연소 코치라고. 그건 한 2, 3년 뒤에. 맞아. 1, 2년 뒤에. But anyways,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체육관을 연다는 거에 도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갔던 추세였던 것 같아요. 살짝 내려갔던. Yeah, after 그 2014, 2015년 이후로. Yeah. 그거는 어떻게 하게? What made you decide to open up a gym? 그 나이에, 학교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학교 말고 이쪽으로 가는 길을 미는 이유 있어요? or 미는 일? What pushed you to that direction? 어쨌든 이게 피트니스 인더스트리잖아요. 피트니스 시장에 이제 뛰어듦으로써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는 어떤 임팩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으니까는 나중에. Impact as in to people? 사람들한테. Impact to people, clients, coaches. 근데 막 뚜렷한 그런 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어떤 좋은 임팩트를 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 동시에 weren't you doing translation?
크로스핏 HQ 크로스핏 HQ에서 통역했었어요. 통역사로 하고, and then 몇 년도부터 이제 인턴십 시작한 거예요? 2017년 말에 레벨 3 되고 나서 인턴십은 2018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세미나 스태프 됐어요. Like around the same time we did. Well, I think we all got on staff around the 야, same. 제가 몇 개월 뒤에. So 이제 CrossFit HQ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턴십도 그 쉬운 과정이 아니고 다 내 돈으로 하고 여행, 여행도 아니고 이제 그 인턴십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내 돈으로 비행기표 사고 호텔값 이런 거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HQ 스텝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for you? strength and conditioning 또는 운동 또는 피트니스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성장하는 그 길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 그 외에 뭐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외에 없었으니까는 실제로 많았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리니까는 너무 이제 어리니까는 제가 항상 더 약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 더 약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건 있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는. 근데 뭐 인생 경험이 없다고 빨리 늙을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성장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헤이, 나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진 못해도 그래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막 이제 막 제 나이 들으면은 놀라거나 하는데. 다 놀라지. 뭐 근데 뭐 어떻게? 그리고 이제 스태프에서 그 how long were you there for? Seminar staff? 2019년 봄에서 시작해서 2021년 8월 달인가 제가 나간다고 했어요. 네. Okay. 네. And then the question we all want to know. 이거는 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고 싶었던 한 언제부터 좀 나오고 싶었냐면요. 2020년 가을부터 조금 헤이 내가 이거를 쉽게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 세미나 스태프 하려고 어떤 노력이랑 뭐 했는지 다 알거든요. 이제 막 그걸 위해서 막 공부랑 그다음에 돈의 투자랑 그다음에 저 시애틀도 가가지고 막 coaches development course 막 받고 막 그랬고. 그거. So 이제 그것만 딱 되면은 저는 이제 모든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게 딱 해결되거나 아니면 딱 달성된 그런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 되기 전에는. 근데 왜 나오고 싶었냐면은 제가 실제로 하는 거랑 실제로 가르치는 거랑 실제로 믿는 거랑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때 가르쳐야 되는 거랑 실제로 가르쳐야 되는 거랑 조금 갈등이 있어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험이 조금 더 쌓이면서 더 생겨났어요. 완벽한 교육 과정이나 완벽한 뭐 methodology 또는 운동 방식은 없지만은 그게 좀 컸어요. So 그 경험을 말했을 때 what kind of experience you talking about? 일단은 거기서는 이제 제가 거기서 가르쳤던 거는 운동은 올림픽 선수랑 그다음에 이제 뭐 예시예요.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 근데 올림픽 선수랑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랑 이제 운동의 종류가 다르지 않고 운동의 강도가 달라야 된다. 사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칼로스랑 운동의 강도만 다르면 안 되고 운동의 종류랑 그다음에 운동의 그 세션의 모든 게 많이 달라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로스는 무거운 스네치 뭐 한 개씩 8세트 하고 그다음에 어설트 바이크로 이제 오픈 전이면은 이제 막 10초 30초 동안 조지고 막 그다음에 뭐 하고 막 하여튼 그런 무산소 운동하고 그다음에 스트렝스 하고 막 이래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스네치가 아니라 내려갈 때 4초 버티는 템포로 스플릿 스쿼트 하고 파머스 캐리 하고 사이드 플랭크 하고 그 세션이 그냥 템포 길고 개수 엄청 많은 전신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는 다른 날에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날에 길게 유산소 하든지 아니면 뭐 걷든지 그게 이제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운동의 강도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종류가 다른 거고. 그리고 예전에 칼로스가 오히려 막 이런 생각을 조금 2019년에 저한테 일깨워준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클라이언트나 어떤 애슬릿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으면은 제일 기반이 되는 게 절대 근력이잖아요. Absolute strength, right? 절대 근력이 있어야지, I think it depends. I mean, 절대 근력이 없으면은 if you have no motor control, like 운동 인지력이랑 그다음에 근지구력이랑 아무것도 없으면은
you know, what can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Can you be powerful on the bike? Can you be powerful on the 로잉 머신으로 파워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바이크로 파워를 낼 수 있는지. Relative power, yes. Yes, yeah. Yeah.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you know, strength continuum, 스트렝스 연속체라는 게 있잖아요. Right? So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absolute strength, 절대 근력, right? 절대 근력이 어떤 것들이요? 팩스카트. Dumbbell Romanian deadlift, yeah, back squat, dumbbell bench press, bicep curl, right?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잘 기반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조건들이 그런 숫자들이 잘 맞았을 때, 또는 structural balance가 맞았을 때, 그때 strength speed, right? strength speed, 뭐 clean and jerk, snatch balance 이런 것들을 잘 express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아예 P55나 가벼운 무게로 연습을 못 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됐으면은 you know, 메디시몰 멀리 던지기, 가벼운 바벨로 뭐 you know, 행파워 클린 사이클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speed strength, 그 다음에 이제 원하면은 뭐 absolute strength, 그냥 원칙적으로 모두가 absolute speed. absolute speed. 모두가 그걸 다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닌데 그냥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20대 클라이언트는 별로 막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40대, 50대, 30대 후반 클라이언트를 코칭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게 많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난 그걸 믿고 있다. 그 생각은 언제 바뀐 거예요? And why?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제 코치도 있었고 칼로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칼로스의 코치도 있었고. Who's your coach? 샘 스미스. 크로스핏을 하면서, you know, you included, 스태프 갈 때까지는, 스태프 있을 때까지는 계속 크로스핏밖에 저희는 생각을 많이 안 했잖아요, right? 네네. Or I say 저희, but like you. And then 언젠간 이제 OPEX의 그 methodology 이런 거를 principles 원칙들이야. 그 배우면서 이게 더 낫다라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right? 뭐 그 제가 그 CCP 코스를 그때 들은 것도 있지만은 2020년에 근데 이제 그 CCP 코스 들으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hey, OPEX methodology는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고 몇백 년 또는 100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인더스트리를 리딩하고 희생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런 giants 그런 코치들로 인해서 생긴 원칙들이라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나중에는 너네 걸로 만들고 그게 너의 방법으로 되라고. 맞고 틀린 거는 그 인디비주얼 그 개인한테만 맞고 틀린 게 있지 실제로 맞고 틀린 방법은 you know, 없다. You know, 그 사람한테 맞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그 사람한테 맞고 맞는 처방을 주는 게 방법이다. 그게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CP 들으면은 이제 그 12주 동안 매주 줌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인상 깊었던 게 거기에 그 CEO가 하여튼 그 CEO가 멘토십을 이끄는데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나를 약간 나랑 disagree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야기해 달라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나를 챌린지하라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럼 같이 이야기하고 그게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게 조금 신선했어요. 근데 크로스핏에서도 그런 대화 저희 많이 했잖아요. 칼로스랑 저랑 했어요. 우리 둘만. 그런데 you felt like 크로스핏에서는 이 대화를 공개적이게 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가 거기서 가르쳐야 되거나 그 매뉴얼에 있는 걸 이제 그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당시에, right? So 그거를 이제 하기에 좀 마음 불편했어요.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시킨 대로 이제 잘 그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엄청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능력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믿는 거나 아니면 진짜 어텐틱하게 티칭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어텐틱한 제가 믿는 거를 티칭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 그리고 주말에 그 하여튼 세미나를 뛰면은 주말에 일해야 되니까는 전 주중에 이제 바쁘게 일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쉬고 싶고. So 전체적으로 like 그 CCP 그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바뀐 거죠 with CrossFit. 네,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일하고 싶은 방식들이 이제 저는 막 그런 샘 스미스나 아니면은 그 센트럴 애틀릿의 제시 오브라이언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오펙스 코라의 멜리사 기어트론 이런 식으로 그런 코치가 조금 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기서는 다른 메시지를 하고 그게 이제 조금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발전에 이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you know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I think 그 메시지가 Yeah.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완전 다르진 않아요. Yeah. No, it's not. It's very similar. 그 진짜로 세게 생각하는 포인트 점들은 몇 가지 있지만, like James Fitzgerald in OPEC says, CrossFit has no individuality in their programming, scaling. Scaling은 이제 individual program design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you know, like technical stuff, Yeah. very small stuff. But 전체적으로 봤을 때, they both OPEX하고 크로스핏도 이 you know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 I mean, 크로스핏은 그때 그 크로스핏이 individualize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이제 argument가 필요 없는 왜 꼭 individualize 안 돼도 되잖아요. Right? It doesn't have to like not all training has to be individualized. No, it doesn't. It doesn't. Yeah. It doesn't. 근데 이제 갑자기 hey 제임스가 individualize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제 크로스핏 HQ 또는 뭐 하여튼 몇 명은 막 individualize 했다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 메인이 크로스핏 그룹 수업이었는데 우리가 individualization을 장점으로 그 그룹 수업을 팔았어요. No, we never did. 그리고 그럴 필요 없었고. So 이제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제가요. Oh, you did. Okay. I was a little lost right now. 제가. Okay. 예. Okay. 그러면 let's go. 근데 이제 큰 메시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산소 운동은 vitality 프로그램에 전혀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건 한 가지는 차이 갈등이 좀 있어요. 무산소 운동은 Anaerobic shitty shit. 21, 15, 9 pull-ups, bar facing burpee as fast as you can. 최대한 빨리 하기. 쓰러져 눕기. like 역치 훈련. You talk about that kind of stuff. Yeah, anaerobic work. Yeah. 그런 거는 vitality. What's vitality? 나이가 이제 90살 돼서도 좋은 건강 수치 유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최대치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활력 맞네. I mean, 근데 바로 번역하면 좀 다르더라고. 하여튼 아 그래? 바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더라. 그걸 위해서는 이제 그 훈련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you know we don't say CrossFit에서 we say like the intensity is a little bit different. Yeah, 그런데 we don't be say impressed by intensity, not volume. Right? is that out of the trainer manual? We can't talk about the trainer manual. Of course we can. Why not? Can we? Okay. I mean, No, I'm not the level 1 training guide. 그게 training guide에 있어요. Be impressed with intensity, not. No, I mean it's 그 저널에 나왔을 거예요. Yeah. 예, 저널에. Yeah. 그런데 you know 그걸 Hercules Mason 저널. 저희가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At level 1. And then you know we don't say that to 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둘이 싸운다. 요거는 싸우는 게 아니야. This is talk. This is good dialogue. Yeah. You know? I mean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은 쌩까거나 싸우잖아요. We need more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Yeah. 그런데 I think 이런 쪽으로 너무 definite way로 말하는 게 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So like we don't say that to people that come into our CrossFit gym. Like 90세인데 you got to do 무산소 운동 21, 15, 9 as hard as you go. You know? 그럼 그러면은 칼로스는 65살 근력이 없는 여성분이 오면은 뭐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It depends. Yeah, well, it depends. Yeah, I mean, Yeah, what she wants. 그리고 or what she needs. Yeah, what the what she individual needs. needs. Yeah. 사람마다 is a little bit different. Yeah. 목표에 따라 다르고. If she says she's 65, 근력이 아예 없어요. Yeah. And she says I want to go to the CrossFit Games. Yeah. Who am I to say, oh no, you shouldn't do that. You shouldn't do overhead squats. You shouldn't do snatch. You should do bodybuilding and just focus on absolute strength. Well, I mean, I think you should ask her why she wants to go to the games. 왜 게임즈 가고 싶은지. Yeah, absolutely. 그런데 그렇게 가면 말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right? But what I'm saying is everybody's different. So 이제 목표 따라 things that they have to do is going to be different. If someone says, someone 65세 할머니가, my mom
체육관에 왔어요. And she's like, Carlos, I want to go to the CrossFit Games. I'm gonna be like, Mom, no. Who am I Yeah. to say no to her if she wants to? You know. I mean, So- 가고 싶으면은 이제 I mean, so So I guess the question is, 65세, you know, all she wants is vitality, is what you're saying, right? Her goal is, well, I mean, like you said, 칼로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Like 마스터즈 선수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근력 기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능력 키우고 싶고 그다음에 체육관 바깥에서 삶을 최대치로 살고 싶고 만약에 그게 목표가 그게 제일 큰 North Star 또는 의도면은 like 더 그 사람이랑 얘기해봐야겠지만은 general하게는 2115고 thruster pull-up은 또는 뭐 2115 assault bike thruster like the shit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만 알았을 때는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일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제 generalization. 저희 그 individual program design에서 generalize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그 아바타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제너럴하게밖에 못 말해요. okay. If we had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인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Okay. Yeah. 그런데 저 이해 헤드기어 가지고 오죠. 헤드기어 가지고. No, this is good dialogue, man. This is 그런데 이해했어요. Now now I'm just like picking at little things.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고. I mean, so 예를 들어서 잠 4시간 자고 아침에 5시나 6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이 그런 anaerobic build 무산소 빌드 또는 무산소 운동 그걸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그 사람은 갖춰져 있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 인테이크 폼 또는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고 그다음에 지금 하루 종일 그냥 카페인으로 이제 버티고 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aerobic work, sustainable, easy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단어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유산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absolute strength, 뭐 resistance training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근력 운동이라 부를 수도 있고 웨이트라 부를 수도 있고 길게 봤을 때 그거는 유가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사람이 만약에 저 3시간 4시간 자고 있는데 저 오늘 저 스트레스 높아요. 엄청 높은데 지금 운동 스트레스 높으니까는 운동으로 조져야 돼요. 조지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 바닥에서 5분 동안 침 흘려야지 전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 I would ask why 왜 그러고 싶은지. Yeah. And he says because that makes me happy.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be like why happy? No. I'll be like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겠죠. 칼로스 말처럼 그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Okay. 아니면 그렇게 하니까 건강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Right? Yeah, that's true. Yeah. I mean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하려면은 만약에 건강이 진짜 목표는 그 사람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체육관 발 디딛지 않고 잠을 더 잘. 집에 7시간 자고 잠 7시간 자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걷고 하루에 12,000보 걷고 체육관 발 한 발도 안 딛고 그다음에 진짜 음식 먹고 그게 아마 더 건강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what I agree with you 여기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what OPEC does really well is 그 like assessment 이런 목표가 뭔지. 아니 칼로스랑 나랑 동의한 거 많아. Yeah. 지금 다 계속 싸우던데. 네, 지금 녹음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재밌잖아요. Right? 맞다가. 이따 썸네일 찍을 건데 헤드기어 한 번씩 써줘. 건축 올라오고. 그 assessment을 통해 you can find out 그 목표 그리고 왜 이 목표가 있는지 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리키니까 I think that kind of stuff is good. 저는 I'm just playing devil's advocate, you know. Devil's advocate이 한국말로 뭐죠? 악마의 advisor. 반대의 의견. 유혹? 반대 의견도 아니 그냥 It's probably 유혹 반대 의견을 제시. 통해 유혹을 한다. 반대 의견을 통해 제 제가 방금 해답 말했잖아요. 또는 explanation. 맞지? 악마의 유혹? 이런 게 맞지?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 근데 10초 뒤로 가면 I say it really well. 근데 이 관점으로 봤을 땐 그거잖아. 이 사람 인생을 진짜 죽을 때까지 길게 봤을 때 건강이라는 지표를 딱 준 거고. 퍼포먼스는
건강이랑 꼭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내 하루 스트레스 풀러 왔고 그냥 하루 조지러 왔고 그냥 한번 조지고 누워 있다 가자. 이게 이 사람의 행복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자기 건강이나 아니면 자기 남성 호르몬이나 그런 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은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선택 안 할 수도 있을 생각이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다. 생각 알면은 그래서 이 뚜렷한 목표하고 뚜렷한 why 왜 이 목표가 목표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Gotcha. I mean, so 예를 들어서 주선, hey, 저 클라이언트 왔어요. 주선 안녕하세요. And 주선이 그런 말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hey 주선 그러면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고. you know, 많이 쳐먹어서. 예를 들어서 주선이 지금 20대가 아니라 40대 초반이에요. 지금 이제 아기도 있어요. 아기가 어려요. 잠 많이 못 자요. 스트레스 높아요. 일 많이 해야 돼. 일을 위한 그런 멘탈 어큐ity 그 머리를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기랑 놀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한 에너지가 1순위예요. Right? 그러면 그게 제일 노스스타, 그게 제일 큰 의도면은 그 사람 트레이닝 또는 프로그램 디자인에는 어떤 걸 넣어야 하는지 그것만 들어도 많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선은 저 일 나 어저께 3시간 잤는데 그리고 오늘 커피 10잔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운동 조지고 밤 10시에 그다음에 이제 좀 침 흘리고 있다가 이제 뭐 새벽 2시에 또 잘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치로서 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왜 그러고 싶은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그 몇 가지라 했어요. 뭐 애기 그다음에 에너지 체육관 바깥에서 에너지 자기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근력 기르기 그러면은 그 일단 무산소로 할게요. 그냥 막 thruster fan은 안 할게요. 그냥 무산소 운동. 오케이? 그 3분짜리 또는 5분짜리 또는 6분짜리 그 조지는 운동이 그 사람 목표랑 일치하지 않다는 거는 코치가 말해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걸 주로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목표 의도 그 다음에 지금 이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을 위해서 내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40대 후반 50대 때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그러고 싶은지 알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I agree with that. 저희도 we do an assessment. 여기도 assessment 하고 intake 이런 거 하고 foundation 이런 거 하는데 a lot of times we hear 그 체중 감량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살면서 their habits, their lifestyle isn't in line with their goal. Yeah. So I 100% understand where you're getting at.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안 거쳐져 있는데 피트니스로 그걸 뭐 밴드에이드 붙이려고 하는 코치들 또는 회원들이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쉬리한 라이프스타일로 살고 있잖아요, right? 그 운동으로 덮어 씌울 수 없어요. You can't. This is band-aiding. It's so. I mean.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Yeah, I do that sometimes. I've done that for like 5 years. 우리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은 이거 한 달에 얼마고 저기서 2시간 걷다 가라고. I mean, so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이 있으니까는 운동이란 그 옵션이 있으니까는 나는 하루에 커피 10잔 마시고 그 다음에 잠 4시간 반 자지만은 여기 와서 운동을 하니까는 조금 이렇게 뭐가 괜찮아져. 그래서 그 운동이란 그 옵션이 있으니까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고치려고 몇 년 또는 10년 또는 아예 안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 넷이 앉아 있는데 우리 체육관이란 곳이 없어졌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캐틀벨 저거 못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라이프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밖에서 몸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이 엄청 좋아질 것 같잖아요. Right? 이미 좋고. So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옵션이 있으니까는 밤 10시 수업이 있으니까는 또는 아침 9시 필라테스가 하여튼 뭐가 있으니까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고치게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운동으로 또는 움직임으로 맨데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보여요. 엄청 많이 보여요. 생각하는 거는 아무렇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운동만 하면 이런 거 다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30년 동안 잠 많이 안 자고 짜파게티 먹고 그리고 밤에 매일 아니면은 흡연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3주 안에 고치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거는 약간 그냥 춤추는 거예요. 그냥 상상의 나라에 있어요. So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그 코치가 얼만큼 오래 걸릴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안 팔리는지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코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칼로스 말대로 처음에 앉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해보고 어세스먼트하고 이런 게 되게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Yeah, I agree with you. 이게 So- 제 생각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설득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코치의 진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Yeah. 신뢰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설득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이 사람을 믿으면서 이제 서로 Yeah. 뭐 바꾸면서 할 것 같은데 Yeah, 맞아요. 그냥 무작정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왜 안 된다 그러지 잘못됐다 그러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가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 뭐예요? 처음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저도 어세스먼트 할 때 그래서 첫날에는 궁금한 건 물어보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데 한 이제 6회니까 한 5번째 6번째 됐을 때 한번 또 물어봐요. Yeah. 그러면 이제 3, 4회 하면서 좀 친해지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어설트 타면서 뭐 얘기하고 뭐 할 때 똥 어떻게 싸요? 이런 질문하는 거. I mean, 그건 안 물어보고. 근데 짜파게티 먹어요. 한 사람 like, 근데 첫날에 말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첫날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걸려요. I'm talking like 6개월, 1개월, 1년, 2년, 3년. 습관 고치는 거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물어보는 것도 그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처음부터 오픈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 이제 체육관은 이제 단기 멤버십이 없는 이유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주선이 말한 것처럼 헤이 난 내가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는 이거고 그다음에 팔 머리 위로 안 놀아가는데 이제 막 꼭 푸시셔클 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코치는 헤이 우리 어세스먼트를 뭐야고 왜 해? 어세스먼트 나 돈 아까워. like 방금 욕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like 나 푸시셔클 하고 싶은데 푸시셔클 해야지 나 매프레이즈처럼 like I'm just 그냥 장난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선이 갑자기 거기다가 헤이 우리 랜드마인 프레스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4초 템포로 내릴 거고. 근데 이제 그 신뢰를 얻는 것도 코치의 코치가 해야 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는 말. Yeah. 그리고 코치의 잡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우리 잡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용기랑 그 다음에 그걸 심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렇게 이끌어가려면 우리가 알맞는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그래서 코칭은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 사람이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또는 알맞는 그 상황에 질문을 하는 게 코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다리에 오펙스 문신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no, I'm just like, I mean, 오른쪽 오펙스 왼쪽 CC. no, I 뒤에 mean, 크로스핏. 그러면 네네. let's go 그 assessment 이런 거 말했으니까 let's go. 예전에는 이제 크로스핏 정식집으로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오펙스 체육관으로 바꾸면서 이제 아예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네네. How was that transition? Hard.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어요? 에너지, 시간, 그 다음에 yeah. Or let's go this. How did you go through that transition? Yeah, so 제가 이제 그 2월 10일 날 이제 트랜지션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발표했거든요. 저희 팀한테. 그래서 2월 10일부터 3월 되기 전까지 모든 클라이언트랑 만나가지고 1대1로 왜 바꾸는지 어떠한 체인지가 있을 건지 제가 뭘 믿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 어떻게 더 좋을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에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랑 못해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 1대1로 모든 클라이언트랑 다 제가 만나서. 몇십 명 정도 됐죠. 네. 와, 그것도 뭐가 몇십 년? 아니 회원 수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 스케줄 링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예약해서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제 몇 주간 작업이었어요. 그것도 왜냐면 같은 말을 한 달 동안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도 똑같은 거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블루 명함 주고. 맞아요. I mean that's literally it. 어땠어요? 떠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I mean 떠난 사람들 있었고 그 다음에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you knew 처음부터 이걸 transition 하기 전에 그 expectation이 있었잖아요, 네, right? yeah. What were your expectations? expectation 절반 이상 떠난다고. Okay. 절반 이상은 남았어요. 근데. 오. Yeah. 근데 이제 절반 이상은 떠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트랜지션 하고 나서 몇 개월 이에 이제 그룹 멤버십으로 이제 인디비주얼 디자인 받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면은 다시 이제 재계약은 못 또는 재등록은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And then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뀐 거예요? So like 예전에는 at first you were doing CrossFit group Yep. 수업. Yep. And then you went to Coastal에서 크로스핏이랑 오펙스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다가 and then 거기서 완전 individual program design 체육관으로 바뀌는데 그냥 그룹 크로스핏에다가 뭐 이제 중간은 semi individualized programming 또는 뭐 process programming 약간 뭐 live, perform, compete로 나눠서 이 사람은 그냥 live, 이 사람은 open 하고 싶은데 그냥 하여튼 perform, 이 사람은 뭐 open 잘하고 싶다 그럼 compete 이렇게 돼 있었어요. And then 이제는 100% individual program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 floor coaching 타임이 있으면은 아침 10시에 예를 들어서 7명이 와요. 7명이 와서 자기 화이트보드 들고 자기 뭐 운동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랑 2년 이상 보는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한 사람들은 이제 필요할 때만 코칭이 조금씩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다 하고 이제 코칭 슬롯 없는 시간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코칭 슬롯에 오라고는 해요. 7명이 자기 뭐 다 각자 다른 페이스로 이 사람은 운동한 지 10분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중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거의 끝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하여튼 그 플로어 코치가 있어요. 플로어 코치의 개념을 플로어 코치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코치RX라는 그걸 그냥 열어놓고 이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다 보드에 적긴 했는데 자기 운동을 자기 그 개인용 화이트보드에 적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맞게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컴퓨터랑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맞는 흐름으로 트레이닝을 좋은 자세로 좋은 템포로 하고 있는지 맞는 자극으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코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고 있으면은 옆에 가서 뭐 근력 운동 하고 있으면은 그냥 운동 외적인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하여튼 그리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코치라고 보면 돼요. 그냥 수업은 계속 있는데 수업 맞아. 다 저스틴이 리드하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와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right? 네. And then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코치가 여기 체육관 안에서 이제 도움 필요하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있어요? 6시간 있어요. 6 hours. Okay. 6시간 있고. 네. 그럼 그 회원들이 와가지고 운동할 때 그 수업을 예약해요? 뭐 난 10시 와서 운동할 거야 하면은 아니 예약 시스템 없어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 플로우 코치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네. 그리고 그 만약에 기간은- 플로어 코치 못 오는데 운동을 혼자 이제 오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시에 와서 자기 하고 갈 수도 있고. 그 기간은 floor coaching hour 기간은 이제 1시간씩 있는 거예요. 오후는 이제 5시부터 이제 저희 마감까지 있고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시간 넘게 그냥 쭉 있는 거고 플로어 코칭. 아침에는 7시에 하나, 그다음에 10시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점도 다들 틀리겠네요. 와가지고 10분 동안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막 와서 갑자기 막 컴퓨터로 코딩하다가 막 일하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바로 하는 분도 있고, 7시 5분에 온 사람도 있고, 7시 10분에 오는 사람도 있고, 8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Like 네. if 네, 맞아요. 네, 만약에 자기 원래 맨날 7시 왔는데 오늘 늦잠 잤다. 그럼 8시에 와서 이제 8시에 와도 다 자기가 할 수는 있어요. interesting. Okay. Yeah. So 그게 이제 floor coaching이 다른 점이에요. Yep. 이제 코치는 it's you 하고 2명 더 있죠, right? Yeah, 코치는 에밀리랑 영근. And then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은 똑같고 뭐 수업이라고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floor 개념은 coaching? 그 개념은 똑같아요. Yeah. 그리고 체육관의 유지비는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Because your fixed expenses 이런 건 바뀌지 않으니까
월세 how 이런 did you how did you change your membership to 이제 유지비하고 이제 월급을 Yeah. 좋게 만들 수 있게. Yeah, so 일단은 첫 1년 동안은 자리 잡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제가 제가 제 원래 가져야 되는 월급을 1년 동안 못 가져간다고 해도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다음에 제가 트랜지션 했거든요. 제가 이제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것도 이제 그거 다 감당하고 그 체인지하는 거니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좀 필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이랑 뉴트리션 코칭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퍼스널 트레이닝보다 훨씬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좀 So it's I forget what I was going to ask. I mean, 전 생각하고 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은 예를 들어서 한 세션에 칼로스 얼마요? Ours is 73.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7만 원에 치면은 이제 주 3일 하고 그다음에 그럼 주 3일이랑 21만 원 곱하기 4하면 84만 원이잖아요. So,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밸류도 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인디비주얼 디자인 들어오기 전에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몇 번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자기가 웜업 자기가 다 읽고 자기 템포대로 다 움직이고 그러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러신 분들은 60대 이상들이에요. 그러면 who does the majority of your programming? So like 네. how do your coaches make their salary? 저희 코치들은 이제 자기 클라이언트의 몇 %를 가져가요. All percentage. all percentage.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20 clients and they're paying, X, they're probably so 일단은 거기에다 시설비를 빼요. 시설비 5만 원 빼요. 그 시설비는 시설 유지하면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That's fair. Yeah. 거기 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 인턴 코치 저희 이제 주니어 코치는 이제 거기서 40% 가져갔는데 그 주니어 코치는 저희보다 살짝 그 프라이스 포인트가 조금 낮아요. 그다음에 에밀리는 시니어 코치는 44%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플로어 코칭 피도 있고 플로어 코칭 피는 25,000원 한 플로어 코칭당. 근데 인디비주얼 디자인 또는 오펙스쯤에서 자기 그 샐러리 버는 거는 사실 플로어 코칭으로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어 코칭은 왜냐면 좀 더 릴렉스드 되니까 저희가 하는 일 중 제일 쉬운 파트가 또는 제일 릴렉스드 할 수 있는 릴렉스는 아니지만은 제일 하여튼 강도가 낮은 일이 플로어 코칭이에요. 왜냐면 프로그램 디자인을 잘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사람한테 맞게끔 그 사람의 한계치가 여기면은 여기에 맞게끔 해놓으면은 막 뜯어고치거나 아니면은 막 다칠까봐 막 계속 막 1시간 내내 막 개수 세고 볼 필요는 없으니까는 평균적으로 네네. like I remember you talking about you wanted 거기서 일하면서 코치들이 편한 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그 치아 그 브레이스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서스테인을 지속 가능한 커리어가 있다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퍼스널 트레이닝 대면으로 10개 하는 것보다 그거는 제가 막 퍼스널 트레이닝을 연달아서 막 8개, 9개, 10개 하는 거는 제가 40살 때 또는 제 코치들이 40살 때 지속 가능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구조로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근데 일은 they're gonna work full time으로 일을 할 거예요. they work hard 일 많이 하고 막 많이라는 게 그냥 full time job으로 여겨질 만큼 해요. Like 40시간. Is it full time? 40시간? 40시간인데 하여튼 대부분 40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40시간 엄청 효율적으로 일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So, you could have like 아침에 뭐 프로그램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한두 명이랑 만나서 컨설테이션 30분이니까는 거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 코칭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미팅이랑 그 다음에 저희 그 coaches development 하고 그러면은 that's like 일만 쭉 하는 시간이 뭐 5.5, 뭐 6 hours Every 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휴가를 에밀리 2주 10일 동안 휴가 갔는데 이제 10일 동안 휴가 갔는데 이제 자기 클라이언트 페이는 그냥 똑같이 받아요.
Okay. Yeah. Yeah, so makes sense. 휴가를 가면서도 자기가 이제 페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코치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 생각해요. That's why 그래서 계약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계약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코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어떤 목표랑 어떠한 큰 몸을 또는 자기 생각을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1, 3, 4, 5 개월이 대부분 예외도 있지만은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1년일 수도 있어요. Right? 근데 이제 저희가 3개월 또는 1개월 멤버십을 일단은 저희는 코치랑 클라이언트랑 이 관계를 빌드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한 사람한테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드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멤버십이 6개월, 12개월 있어요. Good. 그러면 talk to us about 네네.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BP Lab join하는 과정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저 온보딩이라고 하거든요. 온보딩 과정은 일단은 디스커버리 세션부터 시작해요. 우리를 먼저 디스커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개인적인 코치들이 다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누르면은 저희가 이제 가능한 시간대가 항상 있어요. 오피스 아워즈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 회원도 또는 그 클라이언트 되고 싶은 사람도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대면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세션은 30분 비워놔요. 그냥 무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못 도와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은 핏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주는 시간. 우리랑 맞아서 헤이 우리가 많이 잘 도와드릴 수 있고 좋은 핏이다. 아니면은 헤이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둘 다 시나리오 많았어요. And then 그 디스커버리 세션으로 이제서 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온보딩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온보딩은 2세션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60분 동안 저희 오피스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initial consultation 첫 번째 컨설테이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깊게 할 거예요. 60분 동안. 운동 경험부터 시작해서 하루 요즘 에너지는 어디다 보는지요. 그다음에 뭐 음식은 어떤지 그럼 미리 저희 인테이크 폼이 있어서 미리 뭐 자기 운동이래 음식 그 MyFitnessPal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또는 어떻게든 기록한 거 있으면은 보내주 달라고 하거든요. 미리 볼 수 있으면은 더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는데 그럼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이제 잠 들 때까지 최대한 디테일로 다 적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희 BP랩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목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 스트레스, 푸드 하이진, 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약간 masculine 타입이 있고 막 챌린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포트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떤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인바디 세션으로 먼저 진행하고 인바디를 잰 다음에 움직여요 같이. So 이 사람이 같이 움직여 이렇게. 댄스 타임. so 움직임 평가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이직 그냥 기본적인 패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급 또는 고급자면은 어드밴스 트레이닝면은 이제 오히려 스트렝스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막 자기 막 맥스를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뭐 85%로 뭐 거블렛 스쿼트를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뭐 데드리프트를 잘하거나 파워리프터를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헤이 그냥 트랩바로 몇 하는지 세트마다 회복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빨리 하는지 왜 트랩버예요? Just out of nowhere, but 예, 트랩. 저 대부분 사람들 트랩바가 그냥 지금 몇 분 동안 데드리프트 가리키고 뭐 하고 막 자세가 이상하면은 이렇게 트랩바면은 쉬워요. 자세 가릴 필요 없이 그냥 허리 피고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로그 트랩바는 높기 때문에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바벨 막 바벨 너무 낮으면은 허리 중립 못 지키고 막 이런데 트랩바가 그냥 리스크도 적고 그냥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트랩바로 맥스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거운 세개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움직임 패턴 뭐 어깨 어떻게 움직이는지 날개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몸 어떻게 접는지 런지 코어 힘
그 한쪽 다리 힘, 한쪽 다리 런지, 스플릿 스쿼트 할 수 있는 힘 이런 거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어떻게 타는지 10분 동안 맥스로 바이크 타라 이런 건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바이크 앉아서 몇 분 동안 몇 RPM 유지할게요. 오케이? 저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저는 그냥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RPM 보고 이 사람의 이제 바디 랭귀지 이런 거 보고 바디 랭귀지는 편집 뭐야? 안 해요 이거. 바디 랭귀지는 뭐예요? 막 너무 빨리 타면 아니 이제 막 유산소를 예를 들어서 막 오래 달리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이제 파워가 여기인데 또는 맥스 낼 수 있는 게 여기인데 여기로 해서 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파워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운동을 좀 오래 했는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자기 어떻게 페이스하는지 10분이면은 뭐 또는 5분이면은 또는 이 RPM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대부분 막 해저 크로스핏 퍼포먼스 게임즈 뭐 또는 막 크로스핏 쿼터 파이널스 가고 싶어 이러지 않으면 10분 동안 맥스 바이크 안 태워요. 네. 근데 어차피 your target market is not that. 네, 근데 so I have two athletes and then every athlete 쿼터 파이널스 가고 싶은 사람 2명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컬러스 맞아요. Yeah. Okay. 좀 나이가 좀 더 있어요. Um, 나이대가. 그러면 이제 alright, so they discover who you are, and then consultation 30분짜리 하고, and then 맞다 생각하면 1시간짜리 그 되게 깊은 consultation 한 다음에 movement assessment, 그다음에 가동 범위 strength 그리고 유산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다 끝나면은 저희가 그 결과들을 다 정리해서 영상 메시지 링크 넣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알아야 될 것들 템포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람이 섭취했으면 하는 음식들 또는 보조 supplements 이런 거 다 링크까지 다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처음에 뭐 시도할 또는 포커스할 라이프스타일 또는 뉴트리션 습관들 3개 넘지 않게끔 쓰려고 하는데 몇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레이닝의 방향성 이런 거는 영상 메시지 다 있고 그래서 큰 PDF를 하나 보내드려요. Nice.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내고 이제 그 사람은 뭐 며칠 뒤나 뭐 다음 날이나 뭐 다음 주에 이제 트레이닝 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I think that's a really good onboarding system. I mean, 일은 it takes work, but Yeah.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it's probably really 그래서 그 온보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막 전환하기 전에는 그냥 한 달 끊고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hey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2개월이 적어도 걸리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좀 되게 좋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그 어세스먼트는 1시간 안에 끝나요? 그 두 번째 아니 첫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70분 걸려요. 70분. 딱 그 안에 무조건 다 끝나요? 아니면 좀 짧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짧게 끝난 적은 없어요. 네. 더 시간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며칠은 이제 프로그램 디자인에 넣어요. 그런 테스트들을. 네. 네. 첫 번째 몇 세션을. interesting. 그러면 이제 그 transition 한지 얼마나 됐죠 right now? 8개월? 8 months. Okay, so you're almost at the 1 year mark. 지금 현재는 생각한 거 비해서 어떻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있는 목표들이 뭐예요? so 현재 생각하는 그대로 가 있고 이게 이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거야? 퍼스널 트레이닝인가 그룹 수업인가 이렇게 그냥 혼자 운동. 저 화이트보드는 다 왜 있지? 막 they don't know. 몰라. So 일단은 Don't they just ask 이거 크로스핏 체육관 아니냐고? 그렇게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저희 체육관 절반은 맷 프레이저가 누군지 몰라요. 리치 프로닝이랑 크로스핏 오픈이 뭔지 모르거든요. So But that's everywhere. I mean 여기 마블에 Yeah, a lot of us, Okay. a lot of remembers. I mean,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건지 그러면은 디스커버리 세션을 통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은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하죠. So 이제 단기 목표. 단기 목표는 저희 주니어 코치 멘토십 조금 강도 있게 해가지고
조금 더 자신감 키우는 거 그게 제일 그거 단기 목표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어떤 자신감? 프로그램 디자인 자기 능력 오케이. 자신감 자기 원래 있는 능력을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의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것. 그래서 멘토십 일주일에 2번 하고 있거든요. 에밀리랑 영근이랑 한 번, 저랑 영근이랑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목표는 이제 조금 더 이게 단기인가? 하여튼 저희 필요한 장비들 몇 가지 갖고 오는 거. 그건 되게 단기 목표고 단기. 그거는 뭐 주문하고 그다음에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Yeah, and so 그리고 이제 저희 어세스먼트를 조금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인디비주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되게 초급자 기본을 어세스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되게 오래 한 코치들이나 필라테스 강사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약간 심플한 그 매뉴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곧 완성될 거여서 네 그것도 단기 목표 중 하나고 단기 목표 하나 so 우리 위에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랑 우리 클라이언트랑 혈액 검사가 필요하면은 바로 보낼 수 있게끔 그 파트너십 맺고 그 다음에 저희 코치들 모두가 다 블러드 워크를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뉴트리션 또는 프로그램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고 저희 그 스코프 저희 능력에 벗어나면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낼 수 있는 그것. 바이러민 D가 낮은지 말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또는 hey 우리 지금 토로 테스토스테론 또는 남성 호르몬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숫자가 되게 어떤 사람한테 되게 파워가 있거든요.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면 흐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좋아요. 남성 호르몬 지금 800이에요. 근데 나이는 젊은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6개월마다 하는데 그 패턴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so you guys do blood work that often? 그렇게 6개월 자주 해요? blood work? 자주 못 하니까는 그렇게 자주 못 하니까는 목표 중 하나예요. 파트너십을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왜냐면은 건강 검진 받았을 때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가 뭐 어떤 병원 관리 있었을 때 하면은 보여주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6개월마다 할 수 있게끔 그 패턴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 한순간 좋았다 이게 아니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다 되는데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뭐지? and then 그 클라이언트도 그러면 조금 더 자기 라이프스타일이나 아니면 자기 그 하루를 조금 더 오너십이 갖고 코치랑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지 더 커뮤니케이션이 오픈하게 될 수도 있고. 네네. Yeah, I think that's really good. 네. Yeah. so 그게 단기 목표예요. How about 장기? so 장기 목표는 그 말한 것처럼 다른 이제 이제 저보다 이제 나중에 뭐 저는 이제 비프랩 전환한 이유가 이제 막 그냥 3년 5년 보고 한 게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 일하고 싶은 코치들이 나타나거나 생기면은 잘 멘토십 해주고 일을 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씩 저 외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조금씩 더 알리고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들이 이제 그냥 한 시간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약간 그런 걸 encourage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코칭할 수 있게끔 막 제 도움이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닌데 이게 도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 Your 우선순위를 했을 때 네네. is it your clients or is it other coaches? 지금은 it's my client. 지금은 client. 나중에는 maybe 나중에 coaches 그게 맞는 순서 같아요. Coaches development. 나중에는 지금은 client.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mastery를 찾아가는 단계면은 나중에는 coaches. 그때 다시 크로스핏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근데 so 그 제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제 크로스핏 쿼터 파이널 하는 사람도 있는데 my clients 크로스핏 해요. Some of them. 유는요? 저는요? 갑자기 재운. 저는
크로스핏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안 하냐 물어보죠. CrossFit. I mean that's like do I do constantly varied functional movements high intensity? Yeah, just CrossFit. Yeah.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지금은 그냥 체조랑 근력 운동이랑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하고 있어요. Sounds like CrossFit. I mean 근데 it's like 목표가 달라요. Okay, I got you. yeah, I mean it's not constantly varied. 근데 이제 you know like 오늘은 1시간 동안 그냥 근력 운동만 하고 근력 운동만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1시간 동안 거의 근력 운동만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날은 1시간 동안 체조 운동만 하고. 근력 훈련 할 때 what kind of movements we talking about? Strict pull up, 뭐 Arnold press, supinated strict pull up, dumbbell bench press, incline bench press, dumbbell curl, squat, deadlift, sumo deadlift, back squat. Are those 수모 데드리프트. Yeah. Anyways, yeah. I'm just listing. Yeah. so what is it? Is it bodybuilding or Just movement. just movement? Yeah. So PV18 hypertrophy is not so much a goal. What's your goal? Yeah. So my goal right now is 제가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거의 되게 역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역도를 많이 해서 뭐 역도 자세도 조금 늘고 그다음에 무게도 오르고 좋았는데 이제 몇 개월 동안에는 제가 안 하던 근력 운동 패턴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이제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조금 막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허리 통증 조금 더 개선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앉아 있는데 허리 통증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것도. 네, 막 스네치 자주 하거나 클린앤 자주 하거나 무겁게 자주 하거나 막 그러면은 조금씩 나타나요. 한 2시간째 앉아 있으면은 일어서야겠다, 앉아야겠다. 그래서 그거랑 근력 기르는 거랑, so 근력 기르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체조 스킬 같은 거 조금 더 기르는 거. 그리고 그냥 장기 목표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운동 경험 또는 패턴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처방하거나 코칭할 때 도움 되면 더 좋고. All right. All right. 여기서 주선 아니면 현준 질문.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내가 다 물어봤네. 궁금한 게 네네. 네. 예전에 크로스핏 시작하고 네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크로스핏 레벨 3까지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레벨 3까지 땄다가 지금 오펙스 넘어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네, 그냥 I mean,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냥 제 상황 속에서 제가 성장하려면은 네. 그 아까 말한 단기 목표 있잖아요. 코치들 기르는 거랑 그다음에 제 프로그램 저희가 하는 서비스 조금 더 약간 그 개선시키는 거 그게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처음 시작한 테크니션에서 크래프트맨 그다음에 마스터 코치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막 뭘 해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냥 시간이랑 경험이랑 사람들이랑 배우고 틀리고 실수하고 배우고 그 클라이언트랑 어세스먼트하고 프로그램 디자인 몇천 개 몇만 개 쓰고 그냥 그런 거. 난 또 레벨 4라고 얘기할 줄 알았네. 저 어떠한 예전에는 막 어떠한 코스를 들으면 이게 막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해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원칙들은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원칙들은 막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원칙들은 그 원칙들 안에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은 이제 있지만은 필요하면은 배우고 근데 막 어떠한 코스를 들어야지 다음 단계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걸 더 딥하게 더 뭔가 디벨롭 시키고 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코칭을 진짜 너무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조금 이거는 my way, 이건 제 방법이에요. like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더 당당하게 코칭하고 더 당당하게 코치들을 코칭할 수 있고. 네,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someday. 젊잖아요 아직. 다 질문했어요? 나는 다 들었어요. 오케이, 두 명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오케이. Yeah. 그래서 오늘은 Uh-huh. 여기까지 Yeah.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디서 찾죠?
뭐 I mean 저 인스타그램 있긴 해요. 인스타그램 BP Lab Justin. 그다음에 저희 체육관은 Train BP Lab 인스타그램으로 있고 그다음에 제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 넣어주세요. 핸드폰 번호는 이게 010 그 하여튼 우리 이야기 이렇게 한거 제 이야기 할 수 있게끔 플랫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Oh no, man. Thanks for coming. 시간과 돈이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I think we all do.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고 뭐 코스 하나 들었다고 마스터 코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려요 CCP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과제를 실제 클라이언트랑 5명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다 설명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 디자인 다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학원 과제처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람 있을 것 같으면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듣고 있는 코치들도 만약에 이제 진짜 자기가 이제 경험 많이 쌓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problem, 어려운 문제점들을 또는 좀 더 높은 밸류를 주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건 제가 많이 들어서 charge를 못 한다고 돈을 자기가 이제 제 값어치만큼 못 받는다고 한 사람들 많아요. like personal training 몇 년 하고 이런 자격증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100불, 120불 charge 할 사람이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건 안 낼 거야 또는 우리 피트니스 코치는 가치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 해서 6만 원, 이렇게 6, 7만 원 charge해서 그런 좋은 코치들은 10년 뒤에 없어지고 거 많이 봤거든요. So I would tell your coaches like, 자기 값어치만큼 charge해요. 자기 밸류만큼 charge하고 그 charge를 했을 때 당당하게 charge하고 그 다음에 just know your worth, yeah, to those coaches because,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가격을 좀 낮게끔 다 측정하잖아요. And that's fine, and that's like everything. 만약에 다른 어떤 뭐 회사 들어가서 첫 1년이랑 첫 10년이랑 몇 배 차이 나갈 건데 우리 피트니스 인더스트리는 그건 아닌 건 알지만은 그래도 so OPEX로 트랜지션하면서 저희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Like 되게 과감하게 이 그냥 도전이 아니고 완전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 바꿨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멋있다 생각하고 I hope for great things. I think great things will happen. Yeah, thank you. I appreciate you guys.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